네, 안녕하세요. 박교논술의 김지훈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선택 과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뭐 공부는 하긴 하는데 이 선택 과목으로 뭐 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고민이 좀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UAE에서 지금 설문조사한 거예요. 720명은 너무 좀 인원수가 적은데 어쨌든 720명을 대상으로 그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요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했더니 이 33.8%, 34%죠. 무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뭘 이해를 못하겠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이런 거 좀 복잡해지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애매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뭐 대충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예,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의 수학 영역이 뭐 가형, 나형 이렇게 뭐 이과 문과 알고 있는 거죠. 자, 집단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수험생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전체로 묶어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 과목 뭐 했는지 관심 없고 일단 전체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 선택하고 뭐 기하 선택하고 좀 어려운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습 내용이 어렵고 분량이 많은 선택 과목을 한 학생들 이거 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더 잘하니까 점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조정을 하거든요, 점수를. 이 점수 조정하는 방식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 자연계열로 대학을 지원할 거냐, 뭐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인문계열로 진학할 거니까 무조건 이런 거 어려운데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이 이거죠. 공통과목은 수원, 수투 다 알고 있죠. 수원과 수투를 공통과목으로 일단 동일한 시험을 봅니다. 총 22문제예요. 22문제의 시험을 보고 배점은 74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하죠. 자, 선택 과목은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얘가 제일 많겠죠. 1번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이 2위로 두 번째 거고 아마 기하는 그렇게 많이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당연히 인문계열 전체 아무데나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자연계열 일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태까지 그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는 대학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과냐 문과냐 이런 거는 고등학교가 편의상 나눈 거예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항상 입시 요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은 대학에서 나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학과 기준이에요. 그 학과가 인문계열 학과다. 그 학과가 자연계열 학과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과를 다녔는데 자연계열 학과 중에 다닐 수 있는 학과가 있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있었고 없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내가 고등학교에서 이과였는데 뭐 인문계열 학과, 뭐 예를 들어 국문과, 뭐 영문과 이런 데 있겠죠. 사회학과 이런 데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경우가 꽤 많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미세한 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뭐라는 조건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이제부터 입시를 생각하는 모든 학생들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라고 써있는 이 모든 것은 대학의 기준이다. 그래서 입시요강 보면은 그 학과별로 이렇게 무슨 학과 무슨 학과 무슨 학과 있으면 여기 인문 뭐 이렇게 써 있고 무슨 학과 자연 이렇게 써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큰 구분.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확률과 통계를 신청을 해서 이 선택을 해가지고 수능을 본 친구도 자연계열 일부 학과는 지원이 가능해요. 어떤 학과가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자연계열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여기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예 제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지원하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 지원해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 인문계열 국문과 지원할 때 야 너 미적분 너 왜 미적분 봤어?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수학을 봤구나? 오케이, 점수 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 있느냐? 일단은 탐구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탐구 차이가 생기고요. 국어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국어는 그냥 뭐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는 과탐을 선택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중에서는 사탐을 꼭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탐, 사탐 하나씩 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계열에서 몇 가지 상위학과, 특수학과들, 이 학과들만 미적분이나 기하 또는 과탐 2개, 반드시 과탐 2개 이런 어떤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외의 학생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자,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클 거예요.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학만 아니라 국어도 이렇게 표준 점수 산출합니다. 국어도 똑같이 표준 점수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죠. 공통 과목 시험을 보고 내가 선택 과목 중에 요 셋 중에 하나를 시험 봤겠죠. 그러면 이 점수를 우리는 표준 점수로 바꾸죠. 그 수능 성적표 보면은 원점수 안 나오는 거 알죠? 표준 점수만 나옵니다. 대학에서도 표준 점수랑 백분위만 활용해요. 대부분 표준 점수만 활용합니다. 자, 그럼 표준 점수를 전에는 계산할 때 그냥 뭐 나영 보내든 나영대로, 가영 보내든 가영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어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막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보정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정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공통 과목은 특별한 보정 없이 바로 표준화를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표준화 과정을 따라가요. 근데 선택 과목의 표준화가 되게 이상해요. 첫 번째, 일단 조정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조정한다. 뭐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냐에서 내 점수가 나오는데, 나의 원점수죠. 나의 점수를 그냥 선택 과목만 보고 점수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 과목을 같이 선택한 애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끌고 와서 조정해요.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분 선택했어요.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나는 미적분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 미적분 집단이라고 할게요. 미적분 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분 집단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가 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내 점수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 내 점수가 있어요. 그럼 내 점수가 이게 미적분에서의 내 점수, 미적분 그 선택 과목 미적분 점수가 있고 공통 과목 점수도 있겠죠. 어차피 공통 과목도 시험 봤으니까. 자, 내 선택 과목 점수, 그러니까 나의 미적분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표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전체의 공통 과목 점수가 얼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죠. 이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를 딱 평균 내요. 그 분석을 해요. 통계를 내요. 그걸 가지고 내 점수를 보정해 줍니다. 선택 과목 점수를 공통 과목 점수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무슨 말인지 아직도 어렵죠?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둘 다 표준화가 되죠. 표준화 한다는 건 이제 지점수 구한다는 거예요.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합쳐야겠죠. 얘랑 얘는 합치는 겁니다. 공통 과목 점수, 선택 과목 점수 합쳐요. 합치는데 그냥 똑같이 1대1로 합치는 게 아니라 배점 비율 74대 26이겠죠. 그걸로 합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표준 점수 또 구해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체를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끝냈으니까 이 밑에서는 이제 다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전체 점수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 개념인데, 자,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일단은 우리 조정하는 방식을 한번 가볍게 볼 건데, 헷갈리시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그냥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조정하는 방식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 조정하냐? 선택 과목만 조정합니다. 선택 과목만 조정을 해요. 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공통 과목 점수가 74점이고 선택 과목 점수가 26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 점수가 20 만점이죠. 이 26점 만점의 점수를 일단은 이 74점이랑 동등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74대 74로 일단 맞춰요. 그래놓고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대요. 자, 동등하게 맞춰서 74점으로 조정을 할 건데, 그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정한다? 내가 속한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계산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일단 얘가 요 놈이 밑에 써 있긴 한데 뭐 복잡하죠.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점수예요. 내가 시험 봐서 얻은 점수. 선택 과목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 평균이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평균. 나랑 같은 선택 과목을 한 친구들이 있죠. 그 선택 과목 한 친구들의 선택 과목 점수
쫙 평균 냅니다. 뭐 당연히 표준 편차겠죠. 여기 표준 편차.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얘하고 얘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학생들 점수를 가지고 통계를 막 계산하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하냐?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하는데 얘가 공통 과목 점수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하는데 공통 과목 점수를 가지고 와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공통 과목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에요. 나의 공통 과목 점수가 아니라 같은 선택 과목 한 친구도 있죠. 이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적용하니까 이제 내가 선택한 애들, 내가 같은 집단에 있는 나의 같은 그룹,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잘했으면, 그래서 평균이 다 같이 높으면 내 점수도 올라가요. 근데 나랑 같은 선택 과목을 한 친구들이 다 같이 낮으면, 그래서 평균이 낮으면 그러면 내 점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 버스를 타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은 혼자서 빙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티어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공통 과목을 잘 보겠냐? 어떤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보겠냐? 당연히 미적분 집단이 잘 보지 않을까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어차피 공통 과목은 다 같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적분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통 과목도 더 잘 보겠죠. 그래서 미적분 친구들이 좀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가 높을까 아니면 확통이 높을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확통이 제일 낮을 건 거의 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확통을 할 거고 안타깝지만 수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수포자 학생들은 뭐 고민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인문계열 갈 건데 내가 무슨 뭐 미적분 못하러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이유도 이런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선택 과목을 한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를 반영해 주니까. 근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오진 않지만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나서 표준 점수가 1, 2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많으면 5점에서 10점까지도 왔다 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까봐야지 알아요. 자, 그런데 표준 점수 1, 2점이면 사실은 당락이 결정되죠. 표준 점수가 한 3점 차이 나면은 거의 학교 레벨 한두 개가 확 바뀌고 표준상 5점 차이 나면 10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제 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시 기준으로 말하면. 그래서 유불리가 꽤 크고 등급 계산할 때도 꽤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표준 점수로 잘라가지고 등급을 계산하다 보니까 등급이 내가 이 점수로 미적분을 선택해서 이 점수가 나왔다면 1등급인데 확통을 선택해서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실제로 끝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니까 야 공통 과목 점수가 집단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별로 없죠. 웬만하면 이렇게 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미적분이 제일 높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불리가 생기긴 생긴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 이과 상위 학생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동일한 시험을 봐서 똑같이 점수를 내면 내가 불리하잖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 뭡니까? 자, 분량이 많은 선택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 내용, 학습 내용이 어렵고 미적분이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이 친구들이 공부를 적게 하고 쉬운 시험 본 친구들이랑 똑같은 점수, 똑같은 레벨로 평가를 받으면 요건 오히려 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어낸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방법은 평가원에서 예전에 그 선택 과목이 있었던 애가 있어서 그때 이미 시행을 해보고 그 효과를 이미 검증한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보세요. 자, 그럼 아까 조정 점수를 만들었죠. 조정 점수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제 뭘 할 거냐?
공통 과목 원점수와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에서 산출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 원점수, 아까 얘기했죠.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통 과목이 60점짜리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해봤더니 54.63점이 나온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조정 결과입니다. 조정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아까 표준화. 이제 표준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점수를 만든다는 건데, 지점수를 각각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일단 공통 과목 원점수랑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의 평균이 요거랑 같다라고 했는데 뭐 같을 리는 없는데 이게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이거를 공통 과목 원점수, 조정 선택 과목 원점수를 모든 학생 걸 다 합쳐가지고 다시 평균 표준 편차를 낸 거냐, 아니면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같다고 치고 지금 알려준 거냐, 요거는 조금 평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점수 이렇게 표준화된 점수를 만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 다 이게 지금 1대1이에요. 점수가 아직은 1대1입니다. 그런데 1대1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점수가 74대 26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배율을 곱합니다. 74대 26의 배율이 있었으니까 각각 아까 방금 구했던 조정 점수 있죠. 지점수. 그 지점수에다가 각각 0.74와 0.26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점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종 지점수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 표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표준 점수는 평균이 20점, 표준 편차 20, 평균 100. 이거는 원래 수능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한번 조정한 다음에 반올림해서 마지막 점수를 구하는, 요게 표준 점수를 구하는 기본 과정이고,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는 어차피 선택 과목이 두 개죠. 선택 과목 두 개인데 어쨌든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하는데 뭘로 조정한다? 나랑 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반영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룹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국어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냐 확통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은근히 꽤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것도 가능할 텐데 아무래도 정확한 6월 모의고사가 좀 더 정확하니까 6월 모의고사를 보면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업 그냥 다 잘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무조건 잘 봅시다. 그냥. 자, 그래서 이 최종 표준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수험생 전체 집단입니다. 이제 선택 과목별로 따로따로 등급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 과목을 했든 조정했으니까 마지막은 다 합쳐서 갈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수험생 전체의 표준 점수랑 등급이 나옵니다. 자, 등급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저학력 등급을 요것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덕분에 맞출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은 어떤 의미냐?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차별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통 과목 평균 점수에 따라서 최종 점수가 바뀝니다. 조정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 생각하면 돼요.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끼리만 사실은 입시를 경쟁을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고 뭐 사회학과, 국문과, 영문과 이런 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대부분 자연계열의 공대를 가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의대나 이런 데, 약대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 실질적인 입시에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미적분을 선택하고 나는 사회학과를 갈 거야, 심리학과를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같을 때, 선택 과목 같으면 뭐 이제 유불리가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원점수를 똑같은 원점수가 있다고 쳐도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둘 다 90점이에요. 똑같이 90점이에요. 합치면. 근데 공통 과목이 뭐 70점이고 선택 과목이 20점인 학생이 있고 공통 과목이 65점이고 선택 과목이 25점인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냐? 얘가 유리하다고요. 공통 과목이 조금이라도 높은 친구가 유리하다고요. 조정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뭐 미세하게 가면은 좀 더 계산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조금 좀 분류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들을 고민할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인문계열 대학의 인문계열입니다. 다시 한번 조심하세요. 나는 문과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자, 대학의 인문계열은 일단 선택 과목 지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국어도 지정하지 않고, 수학도 지정하지 않고, 탐구도 지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탐구도 과탐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탐, 사탐 섞어도 되고, 가끔 가다가 사탐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중에서 확통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중에서는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뭐 간호학과는 그 학교에 따라 좀 달라요.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 뭐 자유 전공 이런 데는 된대요. 그 다음에 동국대도 이과인 것 같지만 바이오 시스템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통계, 의료, 여기는 뭐 문과 옛날부터도 인문계열로 취급되는 데도 있었고 약간 이제 퓨전돼 있는 그런 학과라서 가능하죠. 자, 서울시립대도 건축공학과가 아니라 건축학과죠. 여기. 근데 도시공학과, 이거 좀 특이하죠. 도시공학과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자, 조경도 사실은 옛날부터 이과로 취급이 됐지만 사실은 뭐 굳이 이과에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그런 학과입니다. 물론 뭐 그 자연계열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긴 주요 대학교들이고 수도권 대학 및 지각 국립대에서 의대, 약대, 간호대, 사범대, 여기서 사범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까지잖아요. 수교, 과학교 이런데, 물리교육과 이런데,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 이런 학교들은 일단 확통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통 선택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해요. 지금부터 많이 한 10개 이상으로 선택해 놔요. 일단은. 그래서 선택해 놓고 어떤 학교에 무슨 과를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학과는 확통이 되냐? 아니면 확통 말고 미처럼 봐야 되냐? 이런 거를 따로따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있다가 나중에 지원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자연계열은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확통이랑 미적분, 기하 뭘 선택해도 되기는 돼. 그런데 비율을 나누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본 애들은 20%만 뽑고 나머지 80%는 미적과 기하에서 뽑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가산점 주는 학교. 뭐냐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줄게. 한 5% 줄게, 3% 줄게.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보고 거기 가산점 있네? 그러면은 내가 나는 이 학교를 갈 거니까 미적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거 빨리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니까 수학은 확통이어도 돼. 그런데 과탐을 봐야 돼.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탐에서 가산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과탐에서 2과목 보면 가산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수능 지원했다가 나 잘못 지원했네, 접수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꼭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 개 학교를 설정하고 내가 이 학교 정도가 목표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집중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하고 가려고 했는데 미적분 해야 돼. 근데 난 미적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학과를 바꿔야겠구나. 학교를 바꿔야겠구나. 목표를 조정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일단은 선택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였어요. 수능의 선택 과목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